KB 바둑리그의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KB리그 나우 유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이제 포스트 시즌을 몇 경기 남겨놓지 않은 시점입니다. 순위 변동은 없지만 승점 차가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을 보면 리그의 끝은 역시나 예측할 수 없는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선수들이 사실 매주 정말 살얼음 같은 지금 리그를 펼치고 있잖아요. 네. 얼마나 지금 열심히 임하고 있는지 정말 피부로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수들의 그 승자 세레머니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네. 승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한 느낌이죠. 네, 하지만 또 두 번째 월간 세레머니 MVP를 뽑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요. 자, 3월 월간 세레머니 MVP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월간 세레머니의 강자는 역시나 최정 선수였죠. 네, 그동안 좀 최정 선수의 독주가 이어지고 네. 있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최정 선수가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건지 세레머니를 좀 자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이 다른 선수들에겐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3월 세레머니 대상 기간은 9주차부터 12주차까지인데요. 네, MVP 선정 방식은 지난번과 동일한가요? 네, 맞습니다. 가장 팬들의 반응이 좋았던 8명의 선수 세레머니를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KB리그 나우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중간중간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둑TV 너튜브 페이지를 통해 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역시 1위와 2위에게는 또 저희가 소정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선수의 세레머니가 팬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 결과는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발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 주 KB리그 나우 시작해 볼까요? 네, 본격적인 지난주 리뷰에 나서기 전에 3월 월간 세레머니 MVP 4명의 후보 먼저 보시고 지난주 경기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새신랑 안국현 선수의 와, 역시 이거- 새신랑다운 네, 그러네요. 세레머니네요. 하트를 새 신부에게 보내는 거겠죠. 네, 아주 와. 제대로 쌌고요. 자, 기대되는 최철환 구단입니다. 오, 이거 뭐죠? 뭐예요? 이거 뭐예요? 네, 이건 도저히 뭐라 알 제가 수가 없네요. 네, 알 수가 알 수가 없네요. 없네요. 네. 네. 뭔가 하긴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는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고요. 네. 오. 좀 심플합니다. 네, 가볍게 뭐 승리를 했다. 약간 그런 네, 뜻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너무 쉬운 상대였어. 뭐 이런 건가요? 자, 역시 새신랑, 김정현 선수의 와, 모습이죠. 사랑의 이게 큐피트. 새신랑들은 다 이렇게 네. 쏘는 게 유행인가 봐요. 걸 좋아하네. 네. 사랑의 하트를 마찬가지 우리 새 신부에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좋겠다. 좋습니다. 스윗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 경기에는 난가리그 7라운드와 인터리그 5라운드 3, 4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순위표 먼저 보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섯 경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가리그 7라운드 1경기인데요. 보물섬 정예의 뒷심이 발휘가 될 듯 안 될 듯 아주 위태위태했습니다. 지난주 결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포스코 퓨처앤과 보물선 정의 경기였습니다. 네. 그 오더에 빠졌던 대만의 에이스 시아옹 선수가 에이스 결정으로 나오면서 사실 포스코 퓨처의 입장에서 좀 위기가 아닌가 싶었었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든든한 주장이 따로 없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가 이날 하루 2승을 하면서 팀에 값진 승리를 안겨줬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만 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라운드가 됐었고 네. 포스코 퓨처는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7라운드 2경기입니다. 지난주 이현욱 프로가 킥스의 승리를 예상을 하셨는데요. 네. 과연 그 예측이 맞았을까요? 경기 결과 먼저 보시죠. 자, 셀트리온과 킥스 팀이 만났습니다. 네. 자, 역시 5판의 접전을 펼친 끝에 킥스 팀이 3대2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네. 백현우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신진서와 백현우 선수가 지금 킥스 팀을 그냥 살리고 있습니다. 살리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난가리그 7라운드 3경기가 있었는데요. 적수가 없어 보였던 한국 물가정보가 컴투스타이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 결과 먼저 보시죠. 자, 한국 물가정보와 컴투스타이잼의 3대1 승리가 나왔습니다. 네, 유독 최재형 선수가 랭킹이 훨씬 높은 강동윤 선수에게는 너무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역시 이 상대전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시 못합니다. 네, 네. 컴투스타이잼이 상대전에서 거의 다 앞서 있는 오더가 네. 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결과로 나왔고요. 사실 물가정보팀 입장보다는 컴투스타이잼이 정말로 중요했던 그 라운드였는데 네. 3대1 승점 3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승리고요. 이 승리로 인해서 컴투스타이즘은 포스트 시즌 진출의 가능성을 계속 희망을 갖고 라운드를 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대결이 됐습니다. 네, 아주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에 펼쳐진 인터리그 5라운드 3경기 시즌 초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두 팀이 붙었는데요. 합천에서 지역 투어 경기가 진행이 됐었죠. 결과 먼저 보시죠. 네, 킥스팀과 수려한 합천의 경기, 뭐 지역 투어답게 첫 경기부터 이제 빅매치가 만들어졌고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결국은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킥스팀이 승리를 거뒀는데 뭐 킥스팀의 거의 승리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네. 신진서의 2승 그리고 백현우 선수의 승리. 그러니까요. 요 패턴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이날도 백현우 선수가 사실 박영원 선수에게 굉장히 불리했던 바둑을 네. 역전승을 거두면서 킥스팀의 이제 승리가 나오게 됐고요. 킥스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라운드에 승리를 없었으면은 포스트시즌 진출이 사실상 힘들어질 뻔했는데 네. 굉장히 값진 승리를 하게 됐고요. 반면에 수려한 합천은 아픈 패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수려한 합천은 포스트 시즌 진출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금 아주 그냥 숨죽이면서 네. 라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합천에서 펼쳐진 경기여서 더욱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14주차 마지막 날에는 인터리그 5라운드 4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모두 컴투스타이잼의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일본 기원이 반격을 성공했을까요? 결과 먼저 보시죠. 네, 일본 기원과 컴투스타이잼 경기 결과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면서 네. 결국은 컴투스타이잼의 3대2 승리가 나왔는데요. 일단 쭉 살펴보면은 사실 일본 기원이 정말 1승할 수 있는 절호의 그러니까요. 기회를 놓쳤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일본 기원의 첫 승은 이번에도 다음 기회로 또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컴투스타이잼의 박건우 선수는 그야말로 에이스 결정전에 나와서 3전 전승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컴투스타이즘은 사실상 주장 일지명이 2명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성준 선수와 박건우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컴투스타이즘은 이제 이 승리로 인해서 역시 한 주에 2승을 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의 희망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주차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비슷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수담리그, 난가리그 모두 지금 완전 혼전 속으로 빠졌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하위권이었던 킥스와 컴투스타이즘이 2승을 하면서 네. 정말로 이제 어디가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 됐고 저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정관장 천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팀은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좀 정관장 천록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오. 보여지고요. 아마 다음 라운드 정도쯤 되면은 정말로 포스트 시즌 진출팀의 윤곽이 좀 드러나지 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월간 세레머니 MVP 1번부터 4번까지의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남은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역시 유력한 후보죠. 한우진 네. 선수. 댄스 같기도 저희가 한데요. 지금 공부가 부족해서 아이돌 댄스래요. 아. 네. 아이돌 댄스. 네, 아이돌. 네. 와우. 뭔가 김진희, 비상을. 네, 선수의 모습인데 네. 자. 굉장히 도발적이고요. 네. 이번엔 또 합동 세레머니입니다. 와우. 한번 저희가 본 적이 있었던 네. 세레머니죠. 안성준과 최재영의 서로 이제 승리를 자축하는. 멋있어요. 네. 두 분이 딱 같이 하니까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원성진, 강동원 이번에는 선수 서로 상대. 같은 팀이 네. 아닌데요. 네.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날 또 에이스 네. 결정전에서 두 선수가 만났었기 맞아요. 때문에요. 네, 이 세레머니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두 분이 저렇게 친하니까 또 친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 15주차 경기 수담리그 8라운드와 인터리그 5라운드 5, 6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규리그 첫날 경기 오더 먼저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초반과는 좀 다른 기세의 울산 고려와이언과 또 원익이 맞붙게 됐습니다. 네, 원익팀 같은 경우는 지금 5연승, 초반 5연승을 하고 지금 4연패를 당했거든요. 네. 또 최명훈 구단의 또 약간 저주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원익팀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승리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오더가 아주 재밌게 나왔어요. 이 전반기 때와 같은 매치가 최정, 이영구, 신민준, 이지현 두 판이나 나왔고요. 네. 그때는 이제 1승씩 나눠 가졌는데 이번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네 판만으로는 승부가 가려지기 힘들다 보여지고요. 네. 역시 에이스 결정전. 근데 그렇다면 역시 확실한 1승 카드가 있는 울산 고려아연의 신민준 선수 그쵸. 있는 울산 고려아연이 좀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둘째 날 경기에는 정관장 천록과 수려한 합천의 경기가 있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면 저는 사실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문가라도 별 수 없습니다. 네, 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변상일과 박정환이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이번 정규리그에서만 무려 3번째 만남인데 오. 자, 뭐 전적은 박정환 선수가 좀 앞서 있지만 네. 역시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두 팀 모두 전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이 경기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역시 그렇게 되면 이제 변상일 선수가 나왔을 때 저는 이 에이스 결정전에 변상일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라는 약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정관장 천록이 3대2 승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관장 선욱이 지금 7연승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그 KB리그 지금 현재 6연승 중인데 네, 시즌 최다 최다. 연승. 네. 네, 정관장 천록의 기세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네, 지켜볼게요. 자, 다음은 수담리그 8라운드 3경기입니다. 기세가 아주 좋은 바둑메카 의정부가 일본 기원과 만났네요. 지난주 첫 승의 기회를 날려버린 일본 기원이 이번에는 어떨까요? 오더 먼저 보시죠. 자, 일본 기원과 바둑메카 의정부 그 오더를 보면요. 네. 세키 고타로 선수, 이원영 선수가 만났고 후쿠오카와 설현준 선수 대결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본 기원도 이제 그 후반기를 가면서 바둑리그의 시간이나 이런 방식에 좀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경기 내용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하필 이제 상대가 지금 아주 기세가 좋은 좋은, 의정부 네. 팀이에요. 역시 뭐 접전이 이어지겠지만은 저는 일본 기원이 이번에도 이기긴 좀 힘들다 보여지고요. 바둑메카 의정부의 3대1 승리를 저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는 인터리그 5라운드 5, 6경기가 펼쳐지는데요. 토요일에는 한국 물가정보와 원익이 만났습니다. 원익은 전반기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이번 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원익팀이 이번에 사실 중요한데 두 경기가 모두 정말 상대가 강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물가정보팀하고 만나게 됐는데 강동윤, 이영구, 그리고 이지영과 강승민, 진시영, 이창석, 그리고 한승조, 송지훈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게 딱 그 랭킹이나 봤을 때는 2대2 승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역시 에이스 결정전인데 에이스 결정전 강동윤 선수를 원익팀에서 누가 막을까 좀 네. 생각을 해봤지만 누가 나오더라도 아무래도 물가정보팀이 좀 우세하다 보여지고요. 네. 원익팀 입장에서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지 않는 것이 네.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물가정보팀은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면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물가정보팀의 3대2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 일요일이죠. 보물섬 정예와 정관장 천록의 경기가 있습니다. 현재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장 천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지 않겠죠? 오더 먼저 볼게요. 늘 이 보물선 정예는 늘 이렇게 멤버만 보면은 만만한 전력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보물선 정예의 팔찌명인 시지영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거든요. 네. 시지영 선수고 시아오 선수도 괜찮고 오래간만에 또 왕이한진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날은 아무리 정관장 천록이라도 4판에 끝날 것 같진 않고요. 네.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에이스 결정전 그러니까요. 얘기를 다들 한 빨리 것 같아요. 퇴근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이현우 프로의 이야기를 하려면 다 12시 넘어서 지금 퇴근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럴 거라 예상이 들고요. 역시 이제 변상희 선수가 이번에도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변상희 선수가 나온다면 역시 정관장 천록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뽑는 월간 세레머니 MVP 앞서 8명의 선수 세레머니를 보여드렸죠. 바둑TV 너튜브를 통해 여러분들 직접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그리고 잠시 후 나우 피플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네. 이분이 오십니다. 네. 그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던 그분이 오시는데요. 말이 필요 없죠. 세계 바둑의 넘버원, 절대 강자, 네. 불굴의 넘버원. 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KB리그 나우를 찾아오는데요. 어떤 분이실지 사실 모두 다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KB리그 나우를 진행하면서 가장 이름이 많이 불린 선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쭤보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보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바로 네.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킥스의 우리 신진서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네.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나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네. 신진 선수를 드디어 모셨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또 기분 좋은 승리를 합천에서 거두고 또 이기셨죠? 네, 이어왔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일단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제 계속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궁금했던 게 신진 선수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KB리그 나우 이 프로그램 혹시 개인적으로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알고 있으신지. 네. 사실 제가 바둑TV 또 구독자기도 한데 네. 네. 구독자하면 뜨잖아요, 유튜브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딱 원성진 선수가 나오셨을 때 오. 신진서에게 이기는 그런 쇼츠를 봤던 것 네, 같아요. 하필 그걸 보셨군요. 네. 네. 아이고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그때 정말 많이 화제가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진 선수가 KB리그 연승을 또 기록 계속 달리고 있었고 네. 그날 또 3경기를 치렀단 말이죠, 신진서 구단이.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날 연승 기록이 깨져서 기록 깨진 거에 대한 아쉬움을 또 표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우리 신진서 구단의 그 본인의 생각이나 그날 소감을 좀 속마음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실 그때 제가 출전을 안 하는 걸로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요? 전주에 이미. 네. 근데 이제 KBS 바둑왕전 그때 두고 그렇죠. 네. 다시 바둑리그 돌아와서 일단 속기잖아요. 제가 네. 시합을 했던 게 속기기도 그렇죠. 하고 또 장고에 이제 제가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 장고가 원래는 늦게 끝나야 되는데 또 굉장히 일찍 끝나기도 했고 음. 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두는 게 전혀 아니었는데 네. 이제 제가 감독님은 빨리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지켜보는 게 사실 재밌잖아요, 감투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네. 그때 원래 박진솔 선수가 유리했죠. 엄청 예. 유리했고 백현우 선수가 엄청 불리해서 이제 그렇게 애결 가서 박진솔 선수가 이제 나가는 걸로. 오. 그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갑자기 그게 결과가 뒤바뀌면서 네. 박진솔 선수 대역전패 당하시고 오. 이래서 저도 아. 이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런 매치가 성사가 되게 됐어요. 그런 또 그렇군요. 뒷이야기가 네. 있었네요. 사실 우리 보는 팬들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 신기록이 깨져가지고 본인이 가장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이제 아쉽긴 사실 아쉬웠는데 네. 사실 제가 그렇게 연승을 하고 있다는 게 체감이 막 잘 되진 않아서 이제 좀 아쉬움이 덜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나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면 좀 36연승 맞나요? 그 연승 숫자 굉장히 좀 아쉽긴 아쉬운데 이제 어차피 언젠간 깨질 거였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의연하네요. 그리고 네. 또 다시 또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본인의 기록을 또 본인이 경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쉽진 않겠지만 네, 네.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네요. 네. 사실 그동안의 킥스는 한 번 빼고 에이스 결정전에 우리 최고의 에이스 선수죠. 신진서 선수가 계속해서 나갔는데 좀 부담스러울 것도 같아요. 어떻게 그 전에 좀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일단 에이스 결정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 경기로 인해서 그냥 1승이 정해져 버리면 사실 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이제 따지고 보면 막상 1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정규 대국보다 크게 부담스럽다고 느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네. 이제 가게 되면 좀 부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도 부담을 느껴서 좀 긴장한 선수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챔피언 결정전도 많이 도받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자리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해서 좀 긴장이 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에이스 결정전이 올해 처음 도입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6회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한간에는 이게 이제 신진서 구단 때문에 아. 생긴 법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6회 제한을 둔 이 방식에 대해서는 되게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방식으로 이제 논의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저도 좀 의견을 내고 했거든요. 이제 네. 피곤하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적도 있고 네. 이제 속기 두 판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피곤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피곤하죠. 네. 막상 둬보니까 이게 집에서 이제 그냥 편하게 인터넷 방송 두는 거랑은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이국이 끝났을 때는 사실 굉장히 피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6회 제한이 있기도 하고 이제 바둑리그 흥행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잠깐 피곤한 것 정도는 사실 뭐 전혀 문제 없는 것 이렇게 같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깊나요?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 5번 출전을 해서 지금 한 번밖에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 어떤 선수와 만나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거 궁금하네요.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킥스가 네. 남은 경기가 4경기인가요? 정규리그 네, 4경기 4경기 남았으니까 혹시 뭐 좀 예상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만 팀이랑 남아 있는 걸로 알아서 네. 뭐 시아홍 선수와 네. 대구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오. 아니면 뭐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지현 선수와 대구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 네. 일단 에이스 결정전에서 신민준 선수와 만난 거 말고는 이제 탑 3, 탑 4에 있는 기사 대구를 못했는데 네. 지금은 아마 기회가 없는 걸로 알아서 네. 어쨌든 이렇게 말한 두 선수와 대구를 한 게 먼저 떠오릅니다. 네. 킥스 얘기를 좀 네, 해볼까요? 네. 그 얼마 전에 전지훈련 다녀오셨죠? 아, 네네. 네. 그 이후로 좀 성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어떤 단합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킥스 팀에서 서로 다 친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지훈련 다녀오면서 확실히 선수들끼리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또 운동도 하고 오. 뭐 게임도 하면서 뭐 단합이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오. 사실 그때 팀 성적을만 보면 4승 4패 반타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이제 막상 점수로 이렇게 까놓고 보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팀에서도 사실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렇게 또 전지훈련 보내주셔서 오. 또 팀에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작 전에 갔어야 됐네요. 아니 사실 여기 이제 그 감독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뭐 유력한 팀이라든가 좀 경계하는 팀을 얘기할 때 킥스 팀은 그 당시에도 하위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감독님들이 킥스를 많이 경계를 하셨거든요. 네. 경계 아직도 이제 포스트 시즌 유력한 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신진서 구단은 보기에는 어때요? 킥스 팀의 뭐 전망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희 팀은 이제 사실 플레이오프에서는 약간 에이스 결정전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좀 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있던 팀이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힘을 내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플레이오프만 갈 수 있다면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플레이오프 가는 것 자체가 좀 큰 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플레이오프 가는 걸 가장 일단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련 음. 합천이나 정관장 천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박재환 변산일 선수를 네. 보유하고 있어서 네. 강팀일 거라 예상했는데 이제 수련 합천은 약간 조금 성적이 처졌죠. 생각보다는 예. 네, 이제 저희 팀이랑 같이 좀 네. 의외로 약간 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원익은 사실 생각보다는 엄청 폭발적으로 질주하다가 이제 그렇죠. 갑자기 좀 성적이 다운이 네. 됐는데 네. 원익도 사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니 신진서 구단이 보기에는 이 팀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좋을지 몰랐는데 혹시 그런 팀 있을까요? 생각보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하게. 좋습니다. 네, 정말 솔직하게. 네.
포스코가 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제 강팀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네. 이제 원성진 사원님 굉장히 이제 역시 팀 분위기도 잘 맞춰주시고 네. 성적도 이제 네. 잘 내고 계시고요. 또 한우진 선수가 신예로서 네. 굉장히 또 팀의 보탬이 되고 있고 네. 경기를 해야 될 만한 네. 그런 성적을 계속 낼 것 같고요. 네. 포스코 팀이 참 많이 이야기가 많이 거론이 나와요. 돼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네. 과연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신진서 구단은 평소에 어떻게 바둑 공부를 하며 어떤 준비를 할까 이런 게 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큰 틀에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기사들이 뭐 AI 없이는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도 AI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그게 가장 이제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공부인 것 같고 네. 뭐 나머지는 사실 조금씩 기사들에 따라 다 다른데 그냥 남는 시간에 사활 좀 풀고 네. 또 대국하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AI는 역시 제일 중요한 공부인 것 그러면 같습니다. 하루에 인공지능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신진서 구단은 되는 것 같으세요? 7, 80% 정도 될 것 같아요. 시간으로 하면 하루에 그게 이제 제가 너무 집요하죠. 네. 너무 중요하네요. 네. 학생들이랑 비교하면 좀 달라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고3이라고 하면 좀 공부 시간 일정할 텐데 그렇죠. 네. 이제 기사들은 계속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고 시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날마다 사실 좀 공부하는 양이 달라서 평균치를 낼 수는 없는데 예전보다는 이제 양 자체는 좀 줄은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엄청 많이 공부 양 자체가 많았는데 네. 지금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 공부 양은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다 신진서 구단처럼 바둑 둘 수 있나요? 네?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닌가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네. 이렇게 이쪽 준비를 열심히 하고요. 네. 아니 그 모든 지금 바둑 두는 어린이들이 이제 예전에 뭐 이창호 구단, 이세두 구단을 봤다면 이제는 다 신진서 구단을 롤모델로 삼아서 공부를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 이제 바둑 미래의 꿈나무. 제2의 우리 신진서가 될 수 있는 이 미래 한국 그 제목들에게 좀 바둑을 좀 이렇게 공부해라 아니면 또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둑을 대하면은 나처럼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신진서 구단? 일단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사실 이창호 사원님을 존경한다고 말은 해놓고 이제 뭐 막상 바둑을 치고 나면 이창호 사원님과의 정반대의 그런 성향을 보이곤 했던 것 네. 같고 사실 어릴 때는 뭐 누굴 뭐 존경하고 이제 롤모델로 삼는다고 해서 일단 생각 자체가 좀 깊이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저도 아직까지 이창호 사원님이나 뭐 다른 음. 대단한 사원님에 비교하면 좀 많이 바둑관이나 이런 데서 좀 밀리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도 해서 네. 이제 어릴 때는 사실 계속 그냥 바둑 공부 바둑만을 생각하고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결국 대국관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프로가 되고 나서 시합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뭐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KB리그도 잘 마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또 하반기에 큰 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1분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둑 리그로 좀 한정해서 생각을 하면 네. 당연히 이제 남판을 다 이기는 게 좀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또 팀 분위기 자체도 좀 중요하다고 느껴서 팀에서 계속 분위기 좋게 나가면서 좀 앞으로는 계속 3대1로 이기는 걸로 오. 했으면 좋겠고 그냥 포스트실 목표로 처음에 팀원 다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좀 넓혀 본다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성적이 아주 좋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막상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제 기억에 남을 정도의 그런 승리는 없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중요한 대회가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 대회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겨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중요한 대회가 사실 많잖아요. 네. 중요한 그렇죠. 데가 아시안 게임도 있고 맞아요. 60의 결승전도 있고. 중요한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대회들에서 이제 제 목표를 조금씩 이뤄나가고 싶고요. 이제 다시 이제 바둑리그로 돌아와서 네. 네, 이제 우승까지 팀원들 다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목표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뭐 저는 사실 제가 신진서 구단이라면 이미 목표를 다 이뤄서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럴 줄 네. 알았는데 아직도 맞아요.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대단합니다. 네,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면서 우리 신진서 구단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선수의 세레머니가 1위로 뽑힐지 다음 주 이 시간에 발표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KB리그 나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바둑TV와 함께 KB 바둑리그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